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연말 예산국회, 민생국회가 완전 마비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여야 대치 상황,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우선 국회 이야기 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가 8일 동안 단식을 했다가 이제 중단을 하고 오늘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도 열고 거기 지금 단식 중인 두 분이 또 최고위원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위로도 하고 그런지 그 근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제가 황 대표님의 단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딱 드리면 이제까지 그 정치인의 단식은 거의 가짜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옛날에 그 천성산 터널 있잖아요. 도룡뇽 가지고 소송했던 지율 스님은 그 100일 단식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월호 때 유민희 아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45일 단속했고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최고 기록은 2011년에 한진중공업 노조 그때 그 심상정하고 고 노회찬 이분들이 30일 했죠. 뭐 30일 해도 건강하더라고요. 30일. 그 다음에 그 세월호 때 동조단식한 그 우리 그 동조단식을 했던 정청래 이분들이 24일인가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 들켰죠. 뭘 먹었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 황 대표님은 단식을 뭐 8일밖에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역대 정치인 중에는 가장 짧은 축에 들어가지만 그렇지만 이게 가장 저는 진정성 있게 소금물도 안 묻어요. 물도 제대로. 그리고 이제 모든 카메라나 수천 명의 지지자가 보니까 어떻게 몰래 뭐 먹을 수가 24시간 지금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찬바람 칼바람이 부는데 거기 제대로 뭐 완전히 거리에 노숙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까지 정치인의 단식은 진정성이 의심됐지만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정말 처음으로 단식다운 단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그 단식 이후에 원래 회복하려면 한 몇 달 걸리는데 근데 또 현장에 놓아가지고 텐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최고위원 하면서 반드시 두 개를 맡겠다 했거든요. 첫째는 이제 공수처하고 선거법 2대 악법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3대 게이트 있죠? 3대 게이트. 바로 이제 유재수, 김기현, 우리들 병원 1,400억. 이런 데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도 반드시 막겠다. 이런 데 각오를 하면서 이번에 그 통합 혁신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필요할 경우 읍참마숙도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십도 회복을 하고 또 읍참마속의 뜻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좀 어떻게 할 건지. 읍참마속 황교안 대표는 이제 이거 한자로 하면 두 개만 하면 돼요. 읍참마속 이전에 첫째 백의 종군, 백의 종군, 읍참마속.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이제 황교안 대표부터 본인의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뭐 비례로 가서 안전하게 붙겠다. 이거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차선은 흠지 종로나 나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차선이고 가장 좋은 거는 내부터 백의종군에서 하겠다. 내부터 기득권 뺏지 버리겠다. 이러면 전부 이게 누가 홍준표든 뭐 누구든 어떻게 대표부터 안 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물갈이 50% 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의종군 첫째 하고 그 다음에 읍참마속이라는 게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요. 그때 도와줬던 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팔아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친박들 있잖아. 이런 분들에게 과감하게 척근을 하더라도 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필요하면요. 박맹우 사무총장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3선 했죠. 시장도 2번 했죠. 연세 70 넘었어요. 아니 사무총장이면 선거 책임자죠. 그러면 이런 분부터 제일 좋은 거는 솔선해서 자기가 그만두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이게 바로 읍참마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읍참마속 한 다음에 물갈이 하면 누가 이게 과연 뭐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박맹우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자기 총선도 뭐 관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뭐 몇 선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불출마하겠다 하면서 정말 칼을 제대로 되면 그거 다 찬성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결단들을 좀 한국당 내에서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요. 일단은 이제 그 비워야지 채운다. 그렇잖아요. 비워야. 그래서 저는 뭐 박맹훈뿐만 아니라 이런 게 측근들이 진정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을 위하고 자유우파를 위한다면 먼저 이게 내부터 이게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이게 그 뭐 인적 쇄신하도록 비워주는 자기부터 불출마 선언하는 이게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여러 정치인들 만나보니까 야, 그럼 이게 소는 누가 키우냐? 꼭 나는 남아야 되는데 딴 사람 이게 다 그만둬도 아니 본인이 소 안 키워도요. 소 키울 자유파에 훌륭한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저는 이제까지 정말 이제 보수가 지지율이 한때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한 자릿수로 완전히 개멸까지 됐잖아요. 그때 한마디도 못하고 탁 지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이제 조금 이게 자유우파 보수가 살아나니까 이제 와서 뭐 목소리 높이는 이런 게 기회주의자들 있잖아요. 저는 뭐 50% 이상 됐으니까 과감하게 물갈이하고 정말 지금도 우리 시민 자유우파 시민단체에는 훌륭하고 투쟁적인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대거 영입하는 그래야만 이게 통합이 되는 오늘 황교안 대표가 통합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유승민이든 이렇게 당대당 이런 통합보다 정말 자유우파의 훌륭한 시민 단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입하는 이런 게 그 통합 보수의 가치를 기준한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황교안 대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 아닙니까? 문은 열었지만 뭐 일체 활동을 지금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지금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돼 있어요. 또 12월 3일이면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 다 지금 자동 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전에 민주당이 한번 했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 예.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나머지 군소 야당들을 합쳐가지고 과반이 넘으니까 땅땅땅 때려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필리버스터 말하기 전에 팩트부터 하나 바로 잡아야 될게요. 바로 근데 이거 민식이법이에요. 민식이법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건 적이 없어요. 필리버스터 하려면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되죠. 근데 민식이법은 29일 날 법사위 통과돼가지고 아예 대상도 아닌데 마치 민식이법이 한국당 때문에 통과 안 된 것처럼 199건 중에 완전히 사기예요. 199건 중에 들어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프로파간다 선전을 잘해가지고 이게 대국민 사기고요. 민식이 부모님도 이인영 방에 또 이게 문희상의 방에 가가지고 왜 본회의 안 해가지고 통과 못했냐. 거기 가서 이게 업소를 해야지. 왜 나경원 원내대표 실어옵니까? 이거는 첫째 잘못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민식이법 빼고요. 198개의 법안 있죠. 이걸 저는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아주 그 신의 한 수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다. 전략적으로 아주 잘했다 봐요. 머리를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왜 잘했냐? 왜 잘했냐? 항상 그 시간은 자유우파, 시간은 보수의 편입니다. 이 말이 이게 시간을 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해서 막 선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198개 필리버스터 함으로써 일단 12월 10일까지는 아예 상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선거법이나 이게 상정돼 가지고 이번에 토론해버리면요. 다음에 임시에 3일짜리 열어가 바로 또 표결할 거 아닙니까? 왕창 한 번에 통과시켜버렸죠. 필리버스터라는 거는 그 회기 내에서만 계속 토론 무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 회기는 바로 이게 표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198개 걸므로써 아니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갖다 일단 12월 10일까지는 최소한 벌은 거죠.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이번 회기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바로 통과될 텐데 아직까지 그걸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한 거는 상당히 잘한 거다.
왜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는 민식이법이라든가 정말 긴급한 민생 법안은 원포인트든 이렇게 국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그거는요 당연하고요. 오늘이라도 이게 뭐 원포인트 오신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은 필리버스터가 근본적인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옛날에 테러 방지법도 8일 9일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 또 민주당 플러스 이중대들 있잖아요. 1 플러스 4라 하죠. 민주당 플러스 이중대들은 또 이제 온갖 꼼수 잔머리 굴리 가지고요. 어떻게 노냐면 이제 그 살라미 살라미 이게 북한 핵 문제 할 때 북한 애들이 핵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그 단계마다 이게 반대급부를 조금 얻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살라미거든요. 우리 소세지 그 한 겹 이게 벗겨 물 때 그게 살라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3일마다 예를 들어 이제 임시하려면 3일 전에 공고해야 되잖아요. 3일 해가지고 토론하고 또 이게 3일 뒤에 또 3일 임시에 열어서 그러면 이게 표결하고 또 이게 토론하고 3일 뒤에 열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법안 3개잖아요. 3개 하면 한 4번 정도 임시하면 통과되거든요. 이렇게 살라미 임시의 전술로 놓으면 야 이거는 이게 어떻게 막는가 이런 게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국회 전략을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장군먹무식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는 그러면은 선거법이라든가 또 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본회의 처리는 수정안을 먼저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수정안을 본안보다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또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벌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은 나가리란 말은 잘못된 거고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뭐 나가래도 이게 뭐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 그렇죠. 말이니까. 지금 이게 최대한 양쪽에서 쓸 수 있는 꼼수는 다 쓰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국회법에 보면 뭐 꼼수 어떻게 보면 꼼수는 꼼수죠. 전부 다. 정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끝까지 쓰지만 그렇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이게 국회법으로 종국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공수처법부터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선거법부터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1 플러스 4도 못 믿잖아. 정치에서 영원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수처법 통과시켜 줬더니 나중에 선거법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뭐 보면.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근데 지역구를 또 이게 225대 75잖아요. 이게 또 250대 50 하자. 이런 것도 문제되고요. 앞으로 이게 변수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거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그 국민의 우리 헌법에 저항권도 있다시피 자유파 국민이 총 걸게 해가지고 계속 이 공수처나 선거법의 부당성 이거를 비판하고요. 국회를 완전히 포위해서 정말 민심의 두려움을 보여줘서 이런 게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지 과연 이게 그 한국당의 힘만으로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은 됩니다. 이번 사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당초 기대했던 그런 성과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가볍게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근데 제가 오늘도 아침에 그 SBS 토론 나가서요. 이번에 선거법은 심상정에 의한 심상정을 위한 법이다. 오늘 제가 이게 계속 비판하고 왔는데요. 일단 이 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사람이 심상정이 맞죠. 정개특위 위원장 할 때 자기가 이게 수학자 복잡한 공식 만들어놓고 국민들 알 필요 없다. 이게 저는 올해 최고의 정치 망언으로 보거든요. 국민들이 모르는 법을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심상정을 위한 법이냐? 제가 여러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250대 50으로 해가지고 지역구를 안 줄이고요. 50하고 그다음에 50%만 연동해도요. 만약에 정의당이 전에처럼 7% 정도 얻으면요. 14, 5석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이게 더블 스코어 돼요.
따라서 이게 어떤 경우든 정의당이 덕을 보고요. 근데 문제는 심상정이는 더 덕을 보는 게 바로 이게 석패율제입니다. 석패율제 하면 심상정이가 이제 이거 일산에 노죠? 예. 근데 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선거 질 가능성이 많다 봐요. 저도 근데 그렇죠. 지면 2등을 하잖아. 2등. 그럼 이게 석패율 다른 정의당 후보보다는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석패율제로 배치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번 법은 심상정이 하나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흙탕물을 헐뜯어 놨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방송에 제가 뭐라 했냐면 이 연동형 비례제가 독일에 있죠. 독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원 내각제잖아. 이건 내각제에서 맞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정당되면 연정회가 장관도 나누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문재인이는 41% 얻어나고 왜 100% 권한 행사하느냐. 그럼 이게 대통령도 연동형에 따라서 홍준표가 24% 권한 행사하고, 그러면 이게 안철수도 장관 나눠야지. 집행부는 41% 얻은 문재인이가 100을 다 하고, 의회만 꼭 이게 국민에 따라 연동하는 게 맞느냐. 정치 구조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 비판하고 왔습니다. 공수처법도 오늘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한 60, 70%가 아주 개혁 법안으로 생각해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조사가 나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어떤 대국민 홍보,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아주 추악한, 흉악한 그런 저의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이해찬 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한국당의 상식 이하의 후안무치한 행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1988년부터 정치를 했는데 패스트 트랙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건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공수처법에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무슨 수를 쓰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게 공수처 여론조사는 저는 사기라 봐요. 질문이요. 뭐냐면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주어예요. 네, 아니 여야가 똑같이 주어가 놓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다음에 노는 게 꼭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개악이 아니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이게 대깨문들이 문재인이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다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이게 정권 보위법이고 검찰 개혁이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렇게 물어주면요, 저는 이게 결과 다르다, 이래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홍준표 대표도요, 공수처법은 받아주고 선거법 막자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가장 민주당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요, 공수처법만 받고 선거법은 무산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 연동형 비례 시뮬레이션 해보면 가장 피해보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의석이 제일 줄어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대로 해주자. 그것은 이게 이적 행위예요. 한국당에는 해당 행위입니다. 홍준표 대표 말은. 저는 민주당이 공수처는요, 결국에 윤석열을 죽여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게 민변 변호사들로 공처 만들어가지고 결국 정권 퇴임 이후에도 안전판 만들자. 이게 공수처 아닙니까? 이거 임기 6년이에요, 검사가. 자, 그럼 이게 홍준표 대표처럼 정권 잡으면 공수처 어떻게 없앱니까? 한번 만들어진 걸? 따라서 이게 저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번에 어떻게든 저는 둘 다 막아야 되고요. 그중에 특히 공수처만 막으면요, 선거법이 자동으로 무효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막아야 할 처지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꼭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있을 경우 무슨 작용이 있는지 무슨 마사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집권당, 특히 청와대라든가 이런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가 싹 흘러나와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론이 이렇다 해갖고 밀어붙였잖아요. 전에도 무슨 헌법재판관도 한번 그럼적인 이 여론조사,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한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특히 선거 국면에 있어서는 여론조사가 아주 결정적인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그게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현 정권이요 양대 조작을 한다 봐요. 한 손에는 여론 조작, 그다음에 한 손에는 통계 조작이에요. 통계. 예. 야, 저도 이게 옛날에 통계청장 울면서 그 교체했잖아요. 예. 통계를 가지고 이게 소득 분배가 실제는 악화됐는데 통계를 마사지해가지고 마치 소득 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경제 수치를 조작하고 있죠. 이게 통계 조작이고요. 그다음에 그 여론 조작. 정말 여론조사 기관들이 관변 나라에서 이게 주는 수주 있잖아요. 이걸 안 받고는 이게 그 회사 운영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약간 0점 얼마 올라갔는데 긍정 부정이 비슷한데 설명이 안 되니 뭐 아시안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올랐다. 그거 아니, 국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그걸 살짝 마사지 해가지고 해몽을 이게 또 아시안 뭐 정상회담에 갖다 붙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특정 업체는 그렇지만 조작 밑에다 이런 말도 많이 했지만요. 이번에 이거 여론하고 통계 이 양대 조작 이거는 이게 반드시 한번 뿌리 뽑아봐야 되고요. 그 설문 있잖아요. 특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문재인이기도 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공채에. 이런 게 교묘하게 설문을 잘못 구성해가지고 하는 조작 이게 더 훨씬 많다 이래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기 집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